저는 그런 유난 연대가 유난히 잘 되는 연대라고 봅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윤안 연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에요.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윤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 안 쓸 겁니다. 그럼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난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어떤 경우든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그런 의도적인 어떤 시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 후보는 간신배니 무슨 뭐 자꾸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이런 걸 자꾸 들먹이면서 선거 분위기 자체를 너무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건 스스로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니라 종인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가 참 많네요. 네. 오늘부터 이제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대정부 질문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정치 외교 분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첫 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반복해서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진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김 여사와 친하냐고 물었는데 한 장관은 친하다 말다 할 관계가 아니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만 나오면 민주당 의원들과 또 설전을 벌이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간에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기에 앞서서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주말에 열린 장외 집회에서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 장관은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공개법에 대해서도 차라리 특정인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예,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고 대통령실이 지금 안철수 의원을 공개 저격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안 의원이 오늘 공개 일정을 취소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일정 취소에 앞서서 한 인터뷰에서 윤핵관, 윤한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표현은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었는데 나쁜 표현이라 생각한다면 쓰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실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안 의원의 윤한연대 발언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도 지금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 장제원 의원은 당무 개입이 아니다. 오늘 뭐 재차 또 강조하는 그런 발언도 했죠.
아까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네. 안철수 의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네, 정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당내 선거에 끌어들이는 의도적인 시도는 지양돼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후보는 간신배니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을 자꾸 들먹이면서 선거 분위기를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가는데 스스로 자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을 콕 집어서 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국면에서는 안 의원을 아마 좀 지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친윤그룹에서는 오늘 안 대표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따가 정치인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네. 짚어봐도 돼요? 그럼요. 예, 짚어보겠습니다. 네, 들어갈게요. 네. 오늘은 운영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유한울 체커가 스스로 공개했죠. 스스로 휴가를 떠난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예고했던 대로 휴가를 떠났고요. 보도국 배양진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할 예정입니다. 백반장 말고 배양진 기자를 좀 비춰주시면 더 좋고요. 자, 지난번에 한번 와봤잖아요. 네. 그렇죠. 짧게 그래도 하나 듣고 갈까요? 소감이라도. 아, 네. 제가 여름에 왔었는데 그때 일주일 마치면서 마지막이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아, 그랬던가요? 예, 국장께서 제 바람을 이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아니 뭐 제가 이뤄준 건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배양진 기자가 워낙 잘하니까 네, 열심히 또 잘하리라 믿고요. 자, 그럼 오늘 회의는 이렇게 갑시다. 류정화 실장, 유 실장, 박마커, 배체커 조멘토, 백반장, 남진우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배체커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소통반장 백반장이 정 의원분들의 의견을 챙길 예정인데요.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죠. 이를 두고 서울시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하면서 유족들과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정 의원분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과 또 지금 얘기했던 이태원 참사 100일 관련한 얘기는요.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양진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당내 신중론도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계기로 강경투쟁 노선으로 돌아서는 모양새죠. 또 지난 금요일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오늘 공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배양진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신혜원 체커가 훌쩍 휴가를 떠났고요. 보도국 배양진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국장께 말씀드리면 잘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뉴스픽 5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배양진 체커 해보니까 어때요? 잘한 것 같아요?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해? 좋아요. 배체커가 온 지도 벌써 일주일 됐네요. 네. 오늘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음에 왜? 또 불러주시면 어. 네, 언제든지 제가 아, 그래요? 지금 이제 현장에 배양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배 기자 오랜만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전에 저희 정치부에 왔었던 배양진 기자가 현장에서 소식을 전해왔고요. 네, 복국장의 부름을 받고 현장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다정의 뉴스픽 책임질 배체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보시죠. 자, 헌재로 가는 이상민, 나는 떳떳하다, 청보호 인양 시도, 그리고 F-22대 풍선, 튀르키예 강진입니다. 첫 번째 픽부터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뒤 약 100일 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니 국회가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미 대통령과 검찰, 정부와 여당은 이상민만큼은 치외법권으로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두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우선은 기다릴 만큼 기다려서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과 우리 의원들의 뜻을 충분히 저희가 살필 만큼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상민 장관,
참사 발생 직후부터 실언 논란에 휘말려 왔습니다. 당장 참사 다음 날 브리핑에서 한 이 말부터 문제가 됐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네, 사고 조사도 하기 전에 문제를 축소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고 부적절한 언급도 했었죠.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선 유가족 명단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서울시에서 자료를 넘긴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증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실언과 위증 논란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34조 위반까지 이 장관을 탄핵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탄핵 신중론도 상당합니다. 지난 금요일 의총에서 찬반 난상 토론이 벌어지면서 결국 의원을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까지 해야 했습니다. 일단 찬반 여론이 8대2, 9대1 정도였다고는 합니다. 압도적인 찬성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 거라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중론 측의 주요 논거는 혹시라도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총선에 미칠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갖고서 그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리란 보장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저는 그게 탄핵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오늘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면서 이상민 탄핵 열차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이번 주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키플레이어로 떠오른 사람 있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입니다.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가면 누군가가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령상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죠. 자신의 당 장관을 탄핵하라고 하기도 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머리 아프다는 외마디 비명만 돌아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거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진행 중인 수사에서 이 장관의 법 위반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안을 발의하는 건 그냥 이 장관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기각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태원 참사에 관한 논란으로 갈라진 곳은 국회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설치한 분향소를 서울시가 오늘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경고하면서 대립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난방기구를 들여오려는 유가족 측과 막으려는 서울시 측 사이에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막는 서울시청 오세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 가족이 도저히 못 찾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1인 용품도 다 털어막았어요. 유가족 측은 서울시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온전한 애도를 탄압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다른 공개 장소에 분향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을 분향소 장소로 이미 제한했다며 두 번째 경고까지도 철거하지 않으면 원칙상 강제 철거를 하게 돼 있다. 이런 강경한 태도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두고 갈라진 사회, 갈등을 치유할 정치의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고리를 단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는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방치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 나는 떳떳하다입니다. 정치인들의 단골 멘트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정치인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실형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선고 직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공개됐는데 일단 인터뷰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거를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자신이 지난 4년간 조국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조민으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 씨는 4년 전 소위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뉴스공장 인터뷰에 나서서 표창장 위조한 적 없다. 또 실제 봉사활동을 하고 제출한 거라고 주장했죠. 표창장 위조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지금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조 씨는 대신 검찰과 언론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검찰과 언론 정치권이 지난 4년 동안 자신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가혹했다며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죠. 검찰과 언론, 정치권에 이렇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당당하게 인터뷰에 임하던 조 씨, 그런 조 씨가 미안함을 느낀다고 밝힌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또래들입니다. 뭐가 미안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내 부족하지 않은 환경이 남에겐 특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정경심 씨 재판 과정에서 모두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부모가 인맥과 지위를 동원해 자녀 입시에 법을 어기며 개입한 게 단순히 부족하지 않은 환경은 아니겠죠.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 씨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며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병원 일은 하지 않고 의료 봉사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세 번째 픽, 청보호 인양 시도입니다. 어선 청보호가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전복된 지 만으로 이틀째입니다. 선원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사고 직후 구조된 건 3명뿐이었습니다. 해경이 사고 직후부터 수중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오늘 새벽 실종자 1명, 오후에 3명이 선체 안에서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5명도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배가 물이 차오른 지 단 10분 만에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탈출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출발했을 때부터 배가 약간 좌측으로 굴렀어요. 한 5도 정도.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기관장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내려가 보니까 그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조된 3명도 구명조끼를 입을 새도 없이 탈출했다고 합니다. 해경은 엔진 양쪽 중 한쪽이 고장나면서 배가 급격하게 기울어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해경이 크레인선을 동원해 인양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를 목포로 옮긴 뒤에 추가 실종자 수색과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번째 픽 가겠습니다. F-22 전투기 대 풍선. 두 비행체의 공중전 일단 결과부터 좀 보실까요? 풍선이 뻥 터져서 지상으로 하늘하늘 추락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그제 바이든 미 대통령의 명령으로 출격한 F-22 전투기가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2-4일로 격추시켰습니다. 지상에서 목격한 이들은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They shot at it. Holy crap, they just shot it. 네, F-22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힙니다. 모기 보고 칼 뺀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미 국방부 이 풍선이 중국의 고고도 정찰 풍선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풍선이 지금까지 거쳐온 길만 보더라도요. 알래스카에서 미 중부의 공군 기지 그리고 격추된 남동쪽 해안까지 미 대륙을 완전히 가로질렀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격추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쏟아지고 있죠. 물론 중국은 민간용 비행선인데 미국이 과잉 반응을 했다며 나중에 반대 상황이 벌어지면 중국도 비슷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미 해군이 주말 동안 떨어진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해서 분석했다고 하니 중국의 주장 진짜인지 곧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픽, 튀르키예 강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튀르키예 남동부 가지안테프주 인근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이후부터 SNS상엔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진 모습들이 올라왔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에 따르면 최소 130개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고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에도 큰 피해가 난 걸로 보입니다.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만 최소 수십 명, 시리아에서 수백 명 등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 의총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민주당이 의견을 모았고 실제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습니다. 모레 표결을 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일단 계획이죠. 자,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대정부 질문은 저희가 이제 뒤에 국회 상황실에서 다룰 예정인데 대정부 질문에 이상민 장관이 와 있잖아요. 관련된 질문을 받거나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장관을 향해서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제출이 됐는데 소감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이 장관은 나중에 좀 정리가 되면 그때 자세한 말씀 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이제 기분이 좋냐,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렇지 않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정 최고위원이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72시간 이후에는 집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직무 정지가 될 텐데 집에서 뭐 할 생각이냐 이렇게도 물었는데요. 이 장관은 그런 말씀에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네. 자, 이태원 참사 분향소 얘기를 좀 해보면요. 오늘 오후 1시까지 서울시가 철거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유족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일단 지금 버티는 상황인데 현장 소식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강제 집행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요. 오전에 이 서울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는데 강제 철거를 하기 전에 경고를 2번은 해야 한다는 게 판례라면서 한 번 정도 더 이 계고장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이 서울시가 2차 계고장을 보내고 이 유가족 협의회 측이 계속해서 철거를 거부를 하게 되면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서울시는 서울광장 말고 녹사평역 지하에 분향소 공간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유가족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가족은 일단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부터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추모의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는 걸 막을 근거가 애초에 있냐라는 건데요. 또 서울시가 제안한 분향소 위치가 지하 공간이라는 점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숨 못 쉬고 죽은 아이들의 추모 공간을 답답한 지하에 설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서울시는 녹사평역 지하 4층이 지하예술공원 공간으로 유가족 뜻대로 이태원에서 멀지 않은 실내 공간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민 씨가 처음으로 언론에서 이제 본인의 얼굴을 공개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내용을 아까 배양진 체커가 소개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선고 전에 이제 법정 구속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재판 3시간 전부터 양복을 챙겨 입더니 A4 용지에 뭘 빼곡히 써서 대문에 붙여넣었다고 했습니다. 공과금과 세금을 언제 내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면회 횟수를 보존해야 하니 자신이 신청한 정경심 씨 면회를 모두 취소하라는 말도 적었다고 하고요. 또 대문 앞에 책을 쌓아놓고 순서대로 10권씩 넣어달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부인 정 씨가 법정 구속이 됐었던 만큼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걸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은 면한 채 항소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죠.
선고 이후 자신의 SNS 대문 사진을 바꿨는데 여기에 지지자들의 응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 이런 뭐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이제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아마 좀 생각을 한 것 같네요. 지금 배체커가 얘기한 분위기 보니까요. 자,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조민 씨가 이제 4년 만에 인터뷰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이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또래에게 미안 이 발언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4년만 인터뷰 나선 조민, 나는 떳떳 또래에게 미안. 조금 전에 대정부 질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오늘이 대정부 질문 첫날이죠.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가 주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관련해 공세를 폈는데 이 대표는 오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결고리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또 유튜버 천공의 관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는데요. 여야 모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단골로 질의를 펼쳤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이 시각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3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한 한 씨. 하지만 한 씨의 시부모들은 결혼 전부터 한 씨를 탐탁지 않아 했는데요. 네, 다정회에서 가장 다정한 백다혜 반장. 이 정도면 거의 뭐 JTBC의 딸인데요. 이 시각 뉴스룸부터 다정회 사건 반장까지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JTBC의 딸, 바로 저 유정화 실장은요. 이 다정회 국회 상황실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정회원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 국회 상황 한눈에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은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되죠. 오늘은 여야가 벌이고 있는 공방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던 지난 주말 장애 집회를 고리로 해서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의 장애 집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집회 이후 6년 만이었죠. 유신 독재 정권이 물러간 자리에 검사 독재 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털고 있습니다. 유신 사무관 대신에 검사들이 국가 요직을 차지하고 군인의 총칼 대신에 검사들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경고합니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마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를 유신 정권에 빗대면서 검사 독재 정권이다라고 했던 이 대표. 국민의힘은 169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왜 국회 밖으로 나가는 거냐 질타를 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을 위한 집회 아니냐라는 겁니다. 거룩한 순교자가 된 듯한 발언입니다. 국회와 정치 전체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정상적인 국정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민생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장본인입니다. 네, 이 대표는 오늘 작정한 듯 검찰 수사를 반박했습니다. 이 최고위 끝나고 나서 말을 한마디 더 보탠 건데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과 연결이 됐다라는 김 전 회장의 진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이 두 사람이 통화한 걸로 알려진 날,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이날이죠. 2019년 1월 17일, 당일은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했던 날이었다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기사를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요. 오후 2시부터 7시 58분까지 재판이 이어졌다고 돼 있었습니다.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검찰이 주장하는 또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찬이 6시부터 한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소설이.
네,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 정면 부인한 건데요.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을 했고 북한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영수증을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대표는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오늘도 기본적인 팩트를 갖추지 못한 의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무관한 경기도 이재명을 왜 관련시킵니까? 최소한 그런 걸 관련시키려면 기본적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이 대표가 장외 집회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체포영장 청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 명과 당원 지지자 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입니다. 법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걸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장외뿐 아니라 장내, 즉 국회에서도 검찰 관련 입법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고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보도가 됐는데요. 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 비꼬았습니다. 169석의 힘을 이용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거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 주는 것보다는 콕 찍어서 특정인은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그나마 덜 피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공격수로 나선 정청래 최고위원, 한동훈 장관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장외 집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요 구호로 내걸었었죠. 저는 민주당의 인재 육성 1호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발 1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님, 저와 함께 수사 받으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꼭 수사 받도록 재판에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가 특검하고 수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윤석열 국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대통령 못하겠다면 그만두는 게 나았습니다. 못 살겠다. 윤석열 정권 바꿔보자.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 영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이냐 공세를 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안 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지만 기소를 하지 못했다면서 김 여사를 옹호했습니다. 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범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목매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스토킹 전문 정당으로 당 간판을 바꿔달 작정인 모양입니다. 네, 민주당은 대통령의 지인으로 알려진 유튜버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설도 적극 제기를 하고 있죠. 청문회를 열거나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관저가 무속인이 개입해가지고 변경된 것 아닙니까? 국정 현안에 무속인이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데 개입했다 하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죠.
네, 의혹의 골자는 천공이 지난해 3월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함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이전을 설명했던 시점쯤인데요. 당시에는 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 유력한 관저 후보지였는데 이 천공의 방문 이후에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입니다. 당선이 관저를 나중에 용산 공원에 세우겠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구역 안에 관저나 우리 외부 손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금은 뭐 그것까지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제일 적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건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죠. 제보의 출처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인데 이 부 전 대변인이 직접 나섰습니다. 당시 일기로 남겼던 내용을 책으로 내면서 논란이 증폭됐는데요.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에 이어서 부 전 대변인 그리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 2명까지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죠. 대통령실은 천공의 동선이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이 있어야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풍문이 정치적 목적으로 가공될 때 얼마나 허무맹랑해질 수 있는지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국민들께서 목도하셨을 것입니다.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이나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합니다. 네, 부 전 대변인은 이 내용을 공관의 주인장인 남영신 당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해당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군 내에서 정식으로 보고 단계를 거친 거라는 게 부 전 대변인의 주장입니다. 부사관 신분인 공관장을 통해서 남 전 총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건데요. 이 스치듯 지나가는 풍문을 드는 건 아니라는 건데 대화가 이뤄진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군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보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성 장군한테 그리고 육군의 수장한테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남영신 전 총장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부 전 대변인은 공관장은 현직 군인이고 근무 중인 부대가 어딘지까지 파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군 내 보고 체계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공관장이라는 사람과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정식 보고가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국방부에도 목격자가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천공의 관저와 총장 집무실 방문에 대한 목격자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국방부에도 있다는 것이죠. 육군 참모총장의 서울 집무실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 제보 내용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천공 의혹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다른 점은요. 제보자 혹은 취재원이 공무원, 즉 군인이라는 점이죠.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남 전 총장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부 전 대변인은 의혹 제기 후에 남 전 총장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밝혔는데 대통령실이 고발까지 한 사안인 만큼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만일 거짓이었으면 아마 총장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난리를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락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묵시적인 그 인정이다 이렇게. 저는 뭐 그때 당시 기록도 있고 명확하게. 육군 참모총장은 지금은 옛날 자신이 육군 참모총장 할 때 부하들에 대한 피해를 걱정해서 조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인도 부인도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회피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언젠가 진실을 밝히지 않을까. 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천공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 사실이 아닌 걸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기자까지 고발한 건 좀 과하다라는 민주당의 질의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 알리바이 제시, 대통령 관저 결정, 천공 개입했나?
대정부 질문 관련 내용은요.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속해서 반영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고요.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 지난주에 저희도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많은 공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천공이 지난해 3월 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에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 보도에서 거론된 사람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3월경 한남동 참모총장 공관으로 2대의 검은색 카니발이 들어왔는데 앞차에는 김용현 경호차장과 A 의원이 타고 있었고 뒷차에는 천공이 탔다. 뒷차는 그냥 통과시키고 출입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나오는 관련자들이 전부 다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질의를 들어봤는데요. 정 최고위원이 오늘 한동훈 장관에게도 공세를 많이 폈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오늘 설전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왜 하지 않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한 장관은 김 여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수사만 하고 기소는 안 했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정 최고위원이 다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었느냐라고 했고 또 한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적극 응원해 주셨던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정 최고위원이 질의하는 동안 여당 의원들의 고성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결혼할 때 이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건 번호 134호 3호. 금융감독원이 적발했고 경찰 내살했습니다. 이때 결혼했어요. 저는 이때 왜 하필이면 두 사람이 결혼했을까? 저는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리 지르시는 분들 공천이 불안하신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도 주요 질문 내용이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당시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하라고 했던 페이스북 글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당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대표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는데요. 북한 인사들을 접촉한 게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한동훈 장관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은 김정은 말고는 김영철이 총지휘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위원장으로 있던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맞죠?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미리 지금 단계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자유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윤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누구를 시킬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애들로 비판을 했습니다. 질문을 받은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대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개입 없이 당은 당의 문제로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셈인데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사면 초과에 놓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그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조멘토가 분석할 예정이고 대정부 질문은 사흘 동안 진행된다는 거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흘 동안 유 실장이 잘 챙길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닌가요? 네, 알았어요. 열심히. 예. 네. 그 배양진 체크가 좀 도울 거예요. 제가 네. 돕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통화 알리바이 제시 대통령 관저 천공 개입 물음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꽤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이 미세먼지로 뒤덮여서 하늘이 상당히 뿌였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오늘 같은 날에는 마스크를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의 소통 주제 보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분향소 설치 갈등 여러분의 생각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먼저 PSZ인님, 유가족들의 슬픔은 100번 이해하지만 법 질서를 따르면 시민들의 호응을 더 얻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SAC0님,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지 못했으면 당연히 비난받아야지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댓글들도 볼까요? 먼저 김미경님,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강제 철거는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진성님,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분향소를 조성해주지는 못하더라도 막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기순님, 자식을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광화문 설치는 적극 반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서 다정회와 함께 소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지지율 수위를 달리던 안철수 의원이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윤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윤핵관을 향해 날을 세웠었죠. 대통령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공개 비판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안 의원을 겨냥해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표현했다는 전언도 흘러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UAE의 적은 이란.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적은 누굴까요? 자칭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 안철수 의원이 지목됐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윤핵관의 지휘자는 저는 장제원 의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대통령의 어떤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다음 공천이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실체도 없는 윤핵관 표현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인식될 것이다. 안 의원을 정조준했다고 하는데요. 설마 싶은 이 전언,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확인을 해줬죠.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안 의원이 최근 강조한 윤한 연대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안윤 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쯤 되면 안 의원 역시 용산발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른 게 확실한 듯합니다. 네 번째 희생자로 말입니다. 이준석도 가고 유승민도 가고 나경원은 잘리고 이제 다음 타자는 안철수인 것 같은데 안철수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곧 아웃될 텐데. 안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분리, 이미 실패한 전략이죠. 결과는 반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윤 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더욱이 안 의원의 본심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한연대와 안윤연대 한 끗 차이지만 누굴 앞에 세웠냐에 따라서 뉘앙스는 천지 차이죠. 교묘하게 프레임을 씌워서라도 찍어내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단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이진복 정무수석은 안윤연대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안 의원, 윤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손흥민과 케인에 빗대면서도 자신은 한껏 낮췄었죠. 동격의 자리에서 알아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윤 대통령께서 손흥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수 중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받은 그런 선수가 바로 윤 대통령에 해당되는 것이죠. 안윤 연대라는 말, 공동정부를 약속했던 윤 대통령 입장에서 발끈할 용어인가 싶기도 합니다.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며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지금은 공동정부란 말 자체가 무색해졌지만 말입니다. 아마 안 의원은 슬픈 예감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으세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 연대론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이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일체론에 대해선 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걸까요? 최고 존엄의 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장담을 했는데 말입니다.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대한민국 좀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친윤그룹은 앞장서 윤심 인증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윤심은 100% 김기현 의원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윤심이 김기현 의원한테 있는 건 100% 맞아요? 저는 100%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그 인수위에서 특보 겸 또 인수위원으로 모시고 같이 일도 했고 그 뒤로도 계속 이제 의중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 김기현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당대표는 종속관계지 수평관계가 아니다. 이런 뜻이 담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네, 그런 거고요. 종속관계인 당대표, 이게 윤심이라는 건데요. 이준석 학습효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 대표는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고. 결국 내가 원하는 당대표를 세우고 싶다는 거겠죠. 이런 걸 흔히 당무 개입이라고 합니다. 당내에선 비대위가 나서 대통령실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쓴소리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거는 전당대회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당의 발전에 저하기 때문에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에 경고를 해야 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입장, 한마디로 문제될 게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을 그대로 되뇌었습니다. 일부 후보는 제가 옮기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간신배니 무슨 자꾸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 이런 걸 자꾸 들먹이면서 선거 분위기 자체를 너무 과열하고 혼탁하게 만들어 가는데 이건 스스로 자제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은 우리 당의 최고 당원이고 1호 당원이라면서 당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절 얘기하면 안 된다는 프레임이 어디에 있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요. 비상식적인 얘기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 오늘자 주요 언론사설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진보, 중도, 보수, 신문사 성향을 떠나 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안 의원 측 해도 너무한다 싶은 걸까요? 이제와 토사구팽이냐 볼멘 소리를 냈는데요. 후보 단일화해서 당선에도 기여하고 또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께서 현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협력하고 앞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당대표 당신은 안 된다. 이것은 토사구팽이죠.
친윤계에선 확실하게 팽할 생각인가 봅니다. 안 의원에게 색깔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산주의자 신용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다. 붉은색을 칠했는데요. 안 의원이 과거 신용복 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면서 남긴 이 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렇게 맑고 선한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주위 사람들 모두 맑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낡은 정치 바꾸겠다는 제 말씀에 꼭 성공하기 바란다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종북 좌파 세력에 대해서 선동되고 한다면은 국민이 바로 우리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전에 모르셨고 지금 알았다면 저 같아도 아마 굉장히 충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보 단일화도 없었을 거란 뉘앙스도 풍겼는데요. 안 의원이 혹시나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이자 윤 대통령의 멘토인 심평 변호사의 입에서 말입니다. 말 그대로 문매를 맡고 있는 안 의원. 오히려 안 의원에게 별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라는 게 황태자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이거에 좀 맞서면서 본인의 체급을 키워가면서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당대표만 될 게 아니라 이러다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도 되는 거 아닌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준다. 별의 순간. 이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의 전략을 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을 자꾸 때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때리고 싶다면 저를 때려라. 다만 안 의원이 별의 순간을 잡을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맞을수록 커진 정치인 윤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의 공세에도 꿋꿋이 버틴 결과입니다. 안 의원에게 이런 맷집이 있느냐? 물음표도 동시에 달렸습니다.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윤한연대, 윤핵관이란 표현. 안 의원은 더 이상 안 쓰겠다 물러났죠. 앞으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겠다. 안 쓸 겁니다. 윤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비윤 구태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윤인데 개혁적인 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뭔가 윤의 줄을 서고는 싶어하고 뭐 또 윤한연대도 쓰지 말라니까 당장 안 쓰겠다고 그러지 않아요? 친윤 호소인이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전당대회를 치르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바이든이냐고 들었습니까? 날리면이라고 들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토론회 무조건 나온다 봅니다. 전당대 토론회. 왜냐하면 이런 게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할 말 할 줄 아느냐 모르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윤심의힘 전당대회가 돼버린 듯한 당대표 경선. 지키지 못할 약속.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윤 대통령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대통령으로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과 왜요? 목이 좀 잠겨서? 네, 그래요.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김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을 잇따라 찾아서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지난 3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나경원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간 데 이어서 5일, 어제는 나 전 의원이 가족 여행을 떠난 강릉까지 쫓아갔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나 전 의원의 반윤 우두머리다 이렇게 몰아세웠었죠. 장제원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과정에서 마음이 불편했다면서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이 친윤계 의원들도 뒤따라서 나 전 의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나 전 의원을 거세게 비판하는 연판장을 돌리기도 했었죠. 초선 의원들 9명이 나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을 당협사무소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들은 초선 연판장과 관련해서
이해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문불출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는 뜻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의원을 지원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면담을 마친 나 전 의원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현 의원 측이 이제 전방위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쪽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채통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낯짝이 있다면 지금 가서 도와달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반윤 딱지를 붙이고 초선 의원 50명이 연판장을 돌리고 정책 사기를 친다고 나경원 전 의원을 몰았던 게 김기현 의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이 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는데요. 전당대회가 분열대가 되고 있다면서 윤핵관이 아니면 비윤 딱지를 붙여서 몰아세우면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좀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제 연이어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고 있고 지금 당무 개입 논란이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뜨거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공개 비판한 대통령실을 오늘 옹호했다는 거죠. 네, 장제원 의원은 윤심이 있다 없다며 안철수 후보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끌어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윤한 연대를 얘기하면서 이 대통령과 측근을 갈라치게 하고 대통령실을 경선에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힌 걸로 보여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선에 더 이상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오늘 다시 한번 또 안철수 의원을 공개 비판을 했군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의 적, 물음표 대통령 탈당, 색깔론까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어제 전당대회 출마한 예비경선 진출자 명단이 발표됐는데요.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모두 8명이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보수색이 짙은 후보 위주였죠. 특히 유튜버 3인방의 반발이 거센데요. 강신업 후보는 당을 상대로 한 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예비경선 진출자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민적인 신망 및 능력 그리고 경선 과정의 어떤 집중도를 평가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예비경선 진출자가 어제 발표됐습니다. 이 진출자 못지않게 관심을 산 건 탈락자들이었는데요.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5명, 모두 이렇게 8명이 탈락을 했죠. 오늘 주민은 이 가운데 특히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이 5명을 추려서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당대표 후보 중엔 강신업, 김준교 후보, 최고위원 후보 중엔 김세희, 류여의 신혜식 후보인데요. 먼저 이들이 떨어진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저희가 엄선했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구체적인 그 선출이라든지 탈락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탈락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이 탈락자 5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추론은 가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대체적으로 극우적인 성향을 지녔다는 건데요. 광화문 광장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을 확실히 국민의힘에 각인시키고자 들어갑니다. 유승민과 이준석 이런 똥바른 정당, 제가 이제 똥바른 정당이라고 기자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만 다 바른 정당이라고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보수 유튜버로 활동 중인 3명이죠. 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던 강신업 변호사와 이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그리고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인데요. 적어도 실버 버튼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면서 강성 보수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이 3명 모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고리로 이 공동 전선을 구축했던 바 있습니다. 정치인이 거짓말하면 안 되지 않니? 준서가 얘기해라. 그러고 너 그 증거인멸 교사하느라고 철근이랑 유아 보냈어? 안 보냈어? 김철근 정무실장이랑 박유아 수행팀장 보냈어? 안 보냈어?
저는 다음 주에 이준석을 무고죄로 고발합니다. 그 무고는 김세의와 강용석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에 대한 무고죄의 고발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을 퇴출시키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김성진이라는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날 비아그라 2알씩 먹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어서 컷오프된 나머지 2명도 살펴볼까요? 앞선 3사람처럼 빅마우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성 보수층 사이에선 인지도가 있는 인물들인데요. 먼저 이 김준교 전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 진짜 MZ세대를 대표하는 2030 당대표 후보자라면서 출마를 선언했었죠. 이 자체 핵개발과 차별금지법 반대 등 보수색이 짙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이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력이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적화 통일입니다. 자유 통일이 아닙니다. 류호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인지도 측면에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요. 이 최고위원 시절 늘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었죠. 저와 함께 노래 불러봅시다. 태극기 휘날리며 다 같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 이 당무 감사에 반발하며 당시 홍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다가 제명됐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복당 이후 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한 겁니다. 이번엔 이 보수 여전사를 표방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보수의 여전사 유여혜가 앞장서서 그들의 제2 탄핵 음모를 막아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카메라 셔터를 집중시킨 데는 타고난 면이 있죠. 이 출마 기자회견 말미에는 울먹이며 큰절한 모습이 이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탄핵으로 모두가 미워할 때 그 자유한국당에 지켰던 그 마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의힘 선관위가 이들을 탈락시킨 건 이 전당대회가 자칫 아스팔트 보수 세력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에서 이들이 과격한 발언을 할 경우 흥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교, 류호혜 이 2사람은 당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비교적 깔끔하게 승복했는데요. 유튜버 3인방은 헤비 스피커답게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강신업 변호사는 분노를 거침없이 드러내는데요. 한마디로 X 같은 당이다라면서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냥 지 멋대로 엿장사 가위로 가위질하듯이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엿 같은 소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충 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심한 말을 쓸 수 있는데 엿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죠? 그것이 지금 대서특필됐습니다. 당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긴 글도 남겼습니다. 당이 자신을 음해한 이들의 말만 듣고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돈을 4천만 원이나 받고 신청을 받고 불과 이틀 만에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탈락을 시키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수도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이 괴나리 보침과 큰 칼을 메고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와 피를 묻히고야 말겠다면서 분기탱천했는데요. 이 느와르 영화 속 주인공에 빙의한 걸까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정을 나누었던 이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당내 관계자들에게는 자리를 미리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병준이 형 나가. 나가, 지기 싫으면.
미안해요. 고맙다. 강 변호사가 말한 복수, 결국 이 법적 다툼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에 소송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원 작자들을 모두 형사 고소하고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갑니다. 김세희 가세현 대표도 우파 유튜버들을 극우 유튜버라고 싸잡아 매도한 데 대해 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우파 유튜버들도 윤석열 정권 창출의 공신이라는 건데요. 이 허은하 의원 같은 친이준석계 인사도 컷오프를 통과하는데 자신이 탈락한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신혜식, 신혜한수 대표도 분개했는데요. 불출마 압박을 받았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출마하지 말라고 압박 넣은 사람들 반성하시라고. 뭐 이번 전당대회가 뭐 화합의 장이 돼야 되니까 신혜식 당신 출마하지 말라고. 내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따위로 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던 이 유튜버 3인방의 또 다른 공통점, 이 부정선거론을 믿고 있다는 건데요. 감시 및 조사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부정선거가 없도록, 그리고 과거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밝혀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부정선거를 얘기하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양, 이상한 집단인 양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남은 당대표 후보 가운데 지금도 부정선거론의 선봉에 서 있는 분이 있죠. 해답은 4.15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대선도 저자들은 부정선거로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애썼죠.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메인 메뉴로 들고 나온 황교안 전 대표입니다. 아직도 21대 총선 열렸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경선에 후보로 나섰을 때도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다가 문매를 맞았었죠. 최근에 부정선거 주장에 반박하는 동영상 만들었죠? 네, 만들었습니다. 올렸죠. 거기 뭐 댓글들 좀 보셨습니까? 아니, 황 후보님이 아무리 부정선거 이야기해도 지난 총선에 참패한 그 책임이 그런 지워지지 댓글이 있었던 않습니다. 거는 맞죠? 예? 댓글이 7천여 건 달린 건 보셨죠? 그래서 보셨습니까? 그 못 보셨습니까? 우물 속에서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글쎄, 지금 그렇게 사시면 정치 미래가 아니 없습니다. 하태규 한번 공개 토론을 합시다. 찬성이시죠? 예,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 부정선거 주장, 역선택 주장 이런 것도 갈수록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데서 깊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짜증을 느낍니다. 컷오프된 3인방 입장에선 그럼 황교안은? 이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실제로 당내에선 이 황 전 대표의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황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를 또다시 거론하면 이 극우 유튜버들이 살아남은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염려인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그 약간 유튜버 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좀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이분들의 표가 어디로 갈까 보면요. 오, 황교안 지지로 갑니까? 동지잖아요. 예전에 같이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유튜버들은 돈을 벌고 황교안 총리는 그걸로 이제 정치적으로 주장 강화하셨던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전당대회에 출마한 친이준석계 후보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었다는데 어떤 맥락인가요? 네, 그 피켓을 들었던 사람들은 일단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김용태 허은하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 이렇게 4사람입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간신배 윤핵관의 퇴진 도우미, 공천권을 100만 당원에게, 또 간보지 않는 소신정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들 4후보 친이준석계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김용태 후보와 허은하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전 후보는 이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보좌진도 국민의힘 당원이어서 이 보좌진께 각오와 포부를 말씀드리고 지지를 호소할 겸 선거 운동 시작을 여의도 국회에서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어디 언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경선 개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발언을 좀 많이 할 그런 분위기죠.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배채 거.